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는데요.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를 이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소식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부터. 네, 유한기 지금 포천도시공사 사장이죠. 이분이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고 해요. 네. 이제 내 사회생활은 끝났다.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겼는데 이분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렇게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은 50억, 100억을 받았는데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편파적인 수사, 또 언론이 이걸 너무 부추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김 의원님. 예, 마치 이제 오늘 고인이 되신 분 이야기라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전 국민의 어떤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인께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조속히 좀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이제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 결국 그 주변인들만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야당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특검도 이제 불가피해졌다. 조금 더 수사의 속도를 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네.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한기 전 이제 본부장 사망으로 대장동 특검 논의가 다시 이제 불붙고 있는데요. 여야가 이제 특검 도입에 이제 그동안 이제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 그 여당의 입장을 보면 조속한 특검을 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쌍특검의 조건을 떼고 대장동 특검만 추진할 가능성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김재섭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쌍특검도 좋고 저는 대장동 특검도 좋은데 결국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대장동이니까 그게 좀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 구성과 관련돼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특검을 구성하는 것은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특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충 이렇게 세 꼭지로 나뉠 텐데요. 시기에 대한 것은 사실 여야가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상 어떻게 대상을 어디까지 포괄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산은행 저축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도 의혹이 있으니 이 부분도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같이 하자라는 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련돼서는 사실 여당이 요구하는 바대로 수용을 하되 우리가 박근혜 특검 때 사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모든 인사권을 넘기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사인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인사권에 관련돼서는 야당한테 인사 추천권들을 양보를 하게 되면 대상은 여당에서 정하고 어떤 인사권은 야당에서 정하면 약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검을 하루라도 조속히 빨리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발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검이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먼저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시절의 특검 임명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게 아니고 당시 국민의당에 박지원 대표 있을 때 그쪽에서 추천했던 분이 박영수 특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입장은 이거예요. 특검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주면 안 된다. 이게 특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검이 주도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에서 수사하는 도중에 이렇게 정보를 세고 이렇게 흘러나온 정보를 통해서 언론이 받아쓰고 그로 인해서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막아야 된다라는 저희 생각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쌍특검이든 대장동 특검이든 한정되는 것은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저축
대해서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는 만큼 이것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도 같이 털자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인 것 같고요. 특검의 기간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9일 이전에 특검 결과가 나와야지 그 투표하는 도중까지 특검이 진행된다면은 이건 100% 특검이 정치에 개입한 그 결과가 돼버리죠.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사건도 같이 특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전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발언들로 파장을 일으킨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임명 나흘 만인데요. 사실 사퇴 전까지만 해도 버티기 의지를 좀 불태웠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는데 당의 경질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애초에 이제 이런 그 망언이라고 해야 될죠. 네. 망언이 SNS상에 게재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빠르게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나흘 정도 유지를 했던 것 자체가 국민의힘 선대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 뭐 노재승 씨 개인으로서는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정당이고 여러 정치적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그것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선대위가 나아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선대위가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중도 확장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노재승 씨가 어떤 중도 확장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개인의 견해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사태를 조금 끌면서 국민의힘이 내상을 입은 게 사실인데요. 노 씨 거취를 두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또 청년이라며 감싸기도 한 당 지도부가 상처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박 위원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좀 급했다고 봐요. 지금 정당 지지율은 2030의 국민의힘이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때 인지도를 쌓고 힙한 분으로 이렇게 형성된 분을 모셔옴으로써 2030 지지율을 좀 상승시키려는 요인으로 삼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검증이 하나도 안 됐다. 이분이 굉장히 SNS상에서 막말을 많이 했는데 반일은 정신병이라든지 국민들을 향해서 우매한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수십 개가 있었거든요. 네. 검증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너무 급한 마음에 영입 인사를 모셨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사실 뭐 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마다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다 보면 항상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당내에서 육성된 정치인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든 그 직책들로 가는 것이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선거에 맞춰서 급하게 어떤 땜빵식으로 인재 영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김윤희 씨도 그렇고 조동현 씨도 그렇고 저희 당의 함익병이나 그다음에 뭐 노재승 씨 같은 네. 경우가 사실 다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좀 이런 무리한 인재 영입을 하는 시도들은 네. 최대한 이제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인재 영입에 다 실패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인재 영입으로 인한 실패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 선에서 좀 끊어낼 수 있는 더 이상 실패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방안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장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내에서 육성되는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돌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약간 지지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유명인들이나 그 내지는 뭐 이렇게 기업인들이 어떤 네. 정당을 지지한다는 표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인재 영입이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당내에서 육성된 청년들이 기회를 갖고 또 다른 청년들이 또
당에 들어오고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네, 뭐 끊어내는 건 당연히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인사 영입의 이런 참패와 우리와의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막말을 했던 분들 그것을 알면서도 영입을 했어요. 황희병 씨는 뭐 여성은 4분의 3만 권리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있다. 별 문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 네. 결과 이런 참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 끊으려면은 당에서 육성한 인재들, 당원들을 좀 기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어쨌든 인재 영입에 실패하는 이런 케이스 검증 시스템이 이제 부재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 더 이상 이제 이런 그 실패가 되풀이지 않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청년 미래 정책 수립을 위한 새 인재로 이번에는 이제 뭐 그렇게 새로운 인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새 인재로 윤희숙 전 의원을 또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은 불과 이제 몇 달 전에 부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이제 스스로 내려놨는데 청년 미래 정책 수립을 위한 새 인재로 이제 발탁이 된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윤 전 의원이 청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적임자일까 이런 이제 또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용원 위원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영입에 또 실패죠. 처음에 김성태 의원 사퇴하셨잖아요. 딸의 인사청탁 문제로 사퇴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재승까지 이어졌는데 물론 정당이라는 곳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인사를 영입한 사람이 본인의 영입한 사람을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영입한 그분의 신뢰도 때문에 또 영입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친 80세 되는 부친이 농사를 짓겠다는 명분으로 3,000평이잖아요. 3,000평이라는 그 부지에 처음에 25만 원 정도에 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4년 정도 지났는데 2배 이상 이런 2배 이상 올라서 투기 의혹이 있는 분인데 과연 청년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투기를 했던 사람, 그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저는 이게 또 다른 인사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인사 실패라고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생각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좀 별개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나이 든 부모의 일이고 미처 그것이 윤희숙 의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좌제를 쓰고 본인이 후보직 사퇴까지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었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 그러면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실 솔선수범을 한 것이고, 그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윤희숙 의원의 어떤 그 거취는 정치권 전체에 죽비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윤희숙 전 의원의 아버지의 일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윤희숙 의원 자체가 정책 전문가로서 그리고 어떤 이 경제 전문가로서 분명히 우리 이번 대선 국면에서 아주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사실 윤희숙 의원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불투명한 이런 경제 정책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했던 것들,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뭐 노동시간, 뭐 최저임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한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이 모든 정책들이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윤희숙 의원이 또 그 이상의 일을 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세 사람이 의기투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 윤석열 정면 대결 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받드는 윤석열 후보는 꼭꼭 숨어서 국민과 민생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은 이준석 대표의 빨간 후드티 뒤에 숨었고 국민과의 대화와 토론은 윤석열 후보를 빼다박는 딥페이크에 숨고 정책은 하루하루 말 바꾸는 상황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었습니다. 국격을 높여야 하는 후보 배우자는 국민의힘 선대위 내에서 금기어입니다. 배우자의 불법 비리 혐의는 사생활로 이수정 위원장이 뒤로 숨겨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은 윤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 씨를 링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을 연일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어떤 배경이 숨어 있고 또 이에 반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내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에서 원래 항상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 뭐 국한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비단 지금 민주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우리 두세 달 전부터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도 꾸준하게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왜 이렇게 토론을 안 하냐라는 지적들도 많이 했지만 결국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통해서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그 검증을 통과했다는 게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들이고 특히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토론에 자신이 없어서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그래서 토론 한두 번이면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후보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견고한 지지율을 갖췄고 본인의 팬덤을 분명히 갖췄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지금 이런 말하자면 도발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쪽에서 항상 이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하면 말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최대한 일정을 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지난주 일요일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7개, 8개 일정을 소화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일정 없음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최대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측면은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죠. 총괄선대본부장을 영입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와도 이거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였는데 네. 거기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계속 마이크를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본인의 생각이 있는지, 본인의 철학이 있는지, 본인의 정책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분들께서 의심을 하고 있고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AI 윤석열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대신 내보내는 게 더 소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두 분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30초씩만 드리고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도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말실수로 따지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은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도 많았고 거기다 이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사실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 토론회는 이루어집니다. 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도 다 이루어지고 정책이라든지 후보 역량을 검증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차근차근 보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주관과 방송사 주관하는 토론이 6번 이상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렇죠. 네.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권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책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것보다 공약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본인의 생각을 밝히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하루라도 빨리 그 정규적인 토론 외에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청년 마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으로 재점화된 대장동 특혜 이슈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존재감, 대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